네, 세 번째 전기기기 과목입니다. 41번 직류분권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중권과 파권이 있죠. 중권은 병렬권이고 파권은 직렬권입니다. 병렬권을 생각하면은 병렬로 회로가 많으면 큰 전류가 흐를 수가 있죠. 따라서 중권은 전류가 크고요. 그러면 전압은 작습니다. 파권은 직렬권이기 때문에 반대죠. 전류가 작고 전압이 크다. 그 다음에 뭐 중권 같은 경우는 회로수가 많기 때문에 균합선 등이 필요한데 파권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권은 뭐 A는 P는 B가 되고 파권은 A는 B는 E가 되죠. 병렬열수와 극수와 브러시 수가 같고 여기서는 병렬열수와 브러시 수가 2다. 이런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 중권이니까 1번 병렬열수는 항상 2다. 아니죠. 2인 것은 파권입니다. 2번 높은 전압 작은 전류에 적당하다. 높은 전압이 높고 작은 전류는 파권이고요. 3번 균합선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중권은 균합선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4번 브러시 수는 극수와 같아야 한다. 브러시 수는 극수와 같아야 된다. A는 P는 B니까. 그래서 41번 답은 4번이 됩니다. 42번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 발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 발전기에 영향을 주죠. 어떤 것? 편자작용, 파형이 일그러지는 것, 혹은 감자작용, 주자속이 감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번 전기자 중성축을 이동시킨다. 중성축 이동, 편자작용 등에 의해서 이동이 되죠. 2번 자속을 감소시켜 보아시 전압 강화의 원인이 된다. 자속 감소, 감자. 3번 정류자 편간전압이 불균일하게 되어서 섬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전류의 파형은 찌그러지나 출력에는 변화가 없다. 자속이 감소한다 그랬죠. 감자. 자속이 감소하면은 전압이 감소하고 그러면 당연히 출력도 감소할 것입니다. 출력 변화가 없다가 아니고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42번에 4번이고요. 43번 부하가 변하면 심하게 속도가 변하는 직류 전동기는 이것은 뭐요? 43번은 너무 유명하죠. 직가분차. 전동기에서 변화가 심한 것. 속도도 그렇고 토크도 그렇고 속도가 변화가 심한 것이 직권이 가장 심하다. 그래서 직가분차. 이것만큼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 뭐요? 반콘 분쇄. 그래서 직가분차, 반콘 분쇄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3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직권 전동기가 된다. 44번 한번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직류 직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직권 전동기인데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직권 전동기니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전압을 인가합니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공급 전압이 525V입니다. 공급 전압이 525V이고 이때 전기자 전류가 여기에 50A인데요. 직권 전동기 특성상 여기 흐르는 전류도 50A 되죠. 키르호프의 1법칙에 의해서 50A가 됩니다. 이때 회전 속도가 전기자 회전 속도가 1500rpm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급 전압을 400V로 낮췄습니다. 525V에서 400V로 낮추고요.
같은 전기자 전류에 대한 50A는 그대로 전기자 전류 50A는 같다고 합니다. 이때 회전 속도 1500rpm에서 전류를 똑같이 유지하고 400V로 낮추면 이때 회전 속도가 얼마가 될 것인가? 단 전기자 권선 및 계자 권선의 전저항은 이것과 이것을 합한 전체 저항이 0.5ohm이랍니다. 네, 0.5ohm. 볼게요. 원래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E는 K-n입니다. 직류기에서 기전력은 K-n입니다. 따라서 기전력과 회전 속도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전력과 회전 속도는 비례한다. 그러면 E1 얼마? E1은 1500rpm으로 회전할 때 E1은 525V를 공급했죠. 그런데 E는 뭐예요? 여기에서 전압이 E죠. 얘는 V고요. 여기에서 전압 E1 얼마요? 525V에서 50A에 0.5ohm이니까 50A가 여기를 거치면서 50 곱하기 0.5 5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25V마다 감소하니까 500V예요. 500V. E2는 얼마예요? 400V로 감소하면 400V에서 나머지 값은 다 똑같으니까 50 곱하기 0.5 하면은 375V입니다. 즉 뭐요? 속도는 기전력과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500일 때 1500rpm은 375일 때 X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비례식으로 이렇게 풀면은 어떻게 돼요? X는 500분의 375 곱하기 1500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때 속도가 1125가 됩니다. 1125rpm. 네. 이 관계, 이 문제에서 E는 K-n에서 이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E1과 E2를 따로 구하면 끝입니다. 네.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만 한번 연습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너무 잘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45번 문제 또한 자주 나오는 문제죠. 보세요. 극수가 6이고 회전수 1200rpm의 교류 발전기와 병행 운전한다. 그러면 병렬 운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병렬 운전한다라고 하면은 동기기에서 병렬 운전 조건, 기전력의 크기, 파형, 위상, 주파수가 같을 것. 그래서 병행 운전한다고 했을 때 크기, 파형, 위상, 주파수 중에서 주파수가 같을 것이란 조건이 중요합니다.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NS는 P분의 120F에서 이 기기에서의 주파수를 구하면 되죠. F는 얼마예요? F는 120분의 NSP니까 120분의 6극에 1200이죠. 1200에 6극이면은 얼마요? 60Hz라는 겁니다. 60Hz. 즉 6극의 1200rpm 교류 발전기와 병행하는 극수 8의 교류 발전기도 60Hz다라는 것. 네. 그럼 이제 이것의 회전수 얼마냐?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NS는 P분의 120F에서 극수 얼마? 8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을 하니까 얼마요? 15 곱하기 60 하니까 900rpm이 된다. 예. 이 문제 또한 만약에 한 번도 안 풀어보셨다면은 뭐지?
라고 하시겠지만은요, 한번 풀어보고, 아, 틀렸다. 다시 한번 풀어봐요. 아, 요것만 하면, 확인하면은,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러면 세 번째 풀면은, 맞춘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하느냐, 네. 어려우니까 포기하느냐, 그럼 반복해서 내 걸 맞는다, 이 차이지. 예. 끝까지 해보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앞에서 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5번에는 900rpm이고요. 46번 한번 볼게요. 동기기의 전기저장을 R, 반자극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면 동기 임피던스는입니다. 동기기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죠. 전기자 권선저항 R,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니까 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R 성분이고요. 두 개는 X 성분이니까 XA와 XL을 합쳐서 뭐라고요? XS, 뭐다? 동기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는 저항 성분 플러스 리액턴스 성분은 J를 붙이죠. XS가 됩니다. 전기자 권선저항 플러스 J의 동기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플러스 누설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럼 이거 임피던스를 벡터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크기는 루트에 R이죠. 저항의 제곱 플러스 전기자 반작용 플러스 누설 리액턴스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크기를 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6번에는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찾으려면은 답이 4번이 됩니다. 47번.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는 이런 경우는 있죠. 단락비하고 연관시켜 보셔야 되는데, 단락비라고 있습니다. 이 기기의 특성을 결정짓는 어떻게 보면 상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락비가 크다면, 단락비가 큰 기기는 어떻게 돼요? 형이 커집니다. 형이 커지고, 그러니까 형이 커지니까 손실이 커져. 형이 커지고 손실이 커지고, 그러니까 단점이죠. 뭐 단점이라 볼 수 있는데 손실이 커져. 그 외에 나머지 수치들을 뭐 전압, 변동, 뭐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뭐 이런 특성들은 다 작아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압 변동률이 작으니까, 이것은 단락비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3번 단락비가 크다고요. 단락비 크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이런 것들이 다 작으니까 반대로 동기 리액턴스나 전기자 반작용이 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여자 작용 등도 작다고 볼 수가 있고요. 47번에는 답이 3번이 됩니다. 48번.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고 할 때 단락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은 단락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크다가 이렇게 작아져서 일정한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처음에 뭐요? 2에서 3 사이클을 우리가 돌발 단락 전류를 하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그 이유를 영구 단락 전류 혹은 지속 단락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는 크나 나중에 점점 작아져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처음은 크다, 점차로 감소한다. 네, 48번은 2번이고요.
49번. 60Hz 변압기 50Hz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60에서 50을 가했으니까 얼마? 결과적으로 60분의 50은 6분의 5배가 된다는 거죠. 주파수가 6분의 5배가 됐다. 맞죠? 60Hz인데 50Hz를 가했으니까 감소했습니다. 6분의 5배. 네. 했을 때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교류기기에서 E는 얼마? E는 4.44의 FN 파인데 파이는 자속이죠. 그러면 4.44의 FN 파이를 뭐요?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S. 그러면 묶고 있는 자속 밀도는 어떻게 돼요? 4.44의 FN S분의 E가 되니까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뭐요?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맞죠? 즉 주파수가 커지면 자속 밀도는 작아지고 주파수가 작아지면 자속 밀도는 커지게 된다. 그러면 주파수가 6분의 5배가 돼요. 그럼 반비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얼마? 6분의 5분의 1이 되는 거죠. 6분의 5분의 1 하면 얼마? 그냥 뒤집으면 되죠. 5분의 6배. 자속 밀도는 5분의 6배가 돼야 된다. 답은 1번. 50번입니다. 1차 전압이 2200V, 무바 전류가 0.088A, 철선이 110W인 단상 변압기의 자화 전류는 변압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그려보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무부하 전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철선 전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자화 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인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류는 뭐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니까 유효분, 여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니까 무효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0는 얼마? 루트에 II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I0가 얼마나 그랬어요? I0가 0.088A 있고 묶고 있는 것은 자화 전류입니다. I5를 묶고 있는데 이 공식에서 I5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를 벗겨내기 위해서 제곱을 하면 I0의 제곱은 II의 제곱 플러스 I파이의 제곱. 그러면 I파이의 제곱은 I0의 제곱 마이너스 II의 제곱. 그러면 I파이는 루트에 I0의 제곱 마이너스 I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뭐 II만 구하면 되죠. 철선 전류만 구하면 되는데 I0는 0.088이 주어졌고 철선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서 철선 110W가 주어졌죠. 그럼 지금 1차 전압 2200V인데 여기에 VI니까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그대로 VI가 됩니다. 맞죠? VI. 그러면 P는 VI에 의해서 I는 V분의 P. V 얼마? 2200V. 철선이 얼마? 여기에 철선이 110이랍니다. 110. 얼마? 0.05. 네. 0.05A. 철선 전류가 지금 여기에 철선 전류죠. 철선 전류가 0.05A가 된다. 그럼 대마 해주시면 되죠. 얼마? I0 0.088의 제곱 마이너스 철선 0.05의 제곱 하니까 답은 0.072A가 됩니다. 0.072. 답은 3번.
계속해서 51번 볼게요. 임피던스,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입니다. 변압기 등가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1차 측 이렇게 되고요. 조금 전에 그렸던 어드미턴스 부분 이렇게 되고, 2차 측에도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임피던스 전압이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2차 측을 단락시켜요. 2차 측을 단락시키고 1차 측에 전압을 가하는데 0V부터 천천히 증가시킵니다. 천천히 증가시키게 되면은 갑자기 큰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락시켰으니까 갑자기 큰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굉장히 큰 전류가 발생해서 소손돼 버리니까 안 됩니다. 0V부터 천천히 증가시켜요.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0V부터 1V, 2V, 3V, 4V, 5V, 6V, 10V, 8V 이렇게 해서 전압 증가시키다 보면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때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만약에 전격 전류가 10A인데 변압기에서 여기에 1차 전압을 50V를 인가했을 때 전격 전류 10A가 흐르더라. 그러면 이 50V가 전부 뭐예요? 여기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임피던스 전압에 걸려요. 왜냐하면 부하의 전압이 없으니까, 부하의 전압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것을 정화합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전격 전류가 흐르게 될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 인간 전압이 전부 여기 임피던스 부분에서 걸리게 됩니다. 임피던스에서 전압 강화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가 임피던스 전압이다. 51번에는 3번. 계속해서 52번 볼게요. 52번. 5kVA 2000에 200V 단상 변압기가 있는데 2차에 환산한 저항과 등가 저항과 등가 리액턴스가 각각 0.14옴과 0.165옴이다. 보세요. 변압기 등가를 또 그리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 1차 전압이 2000V고요. 2차가 200V. 물론 여기 사이에 권선이 있는 부분은 지금 생략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용량이 5kVA. 당연히 2차도 5kVA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차에 환산한 저항이 0.149, 0.162옴이 2차에 환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차 2000V, 5kVA가 아니고 2차로 환산했기 때문에 2차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역률이 0.8에 전격보를 걸었을 때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뭐요? P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에 사인 세타가 되죠. P는 어떻게 해요? P는 퍼센트 저항 강화입니다. 전압분의 IR 곱하기 100%인데 다시 2차 측 기준이죠. 2차 측 기준이니까 전압은 V2N, 전류도 I2N, 저항도 R2가 되는 거죠. 전압 얼마? 2차 측 전압. 이거 아니고요. 2차 전압 200V. 근데 I2N 얼마요? 5kVA 200V니까 얼마? 200분의 5kV 하니까 25A죠. 25A 곱하기 2차 측 저항 0.14 곱하기 100% 하면 그 값이 1.75%입니다. 1.75%. 1.75%. 그 다음에 Q는 얼마야? Q는
Q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똑같죠? 200분의 25 0.16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답은 2.6%.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뭐 역률이 0.8이니까요.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돼요? P 1.75 곱하기 0.8 플러스 Q가 지금 2.2%입니다. 2%. 그래서 2 곱하기 역률이 0.8일 때 무효율은 0.6이죠. 0.6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니까요. 약 2.6%가 나옵니다. 2.6%. 전압 변동률은 2.6%. 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2번에는 3번. 계속해서 53번 볼게요. 53번. 변압기 병렬 운전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병렬 운전 조건 하면은 일단 변압기입니다. 우리가 직류기 다르고 동기기 다르고 변압기 다르는데 변압기에서는 권수비가 있죠. 그래서 일단 권수비가 같아야 되고요. 1, 2차 전격 전압도 같아야 됩니다. 어떤 기기든 전압은 같아야 돼요. 변압기뿐만 아니고 병렬 운전을 하려면은 전압은 같아야 되죠. 그런데 변압기에서는 전압뿐 아니라 권수비도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극성이 일치해야 돼요. 변압기는 보통 감극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감극성을 사용했을 때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RX비가 같아야 되죠. RX 저항과 리액턴스비가 같아야 되고, 또 변압기 100분율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조건이 있고요. 어떤 기기라도 병렬 운전할 때 출력이 같을 것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출력은 달라도 돼요. 200을 공급하는데 반드시 100이어야 한다. 이런 거 안 해요. 200을 공급하는데 150, 50이어도 되고, 뭐 190이어도 됩니다. 예. 이런 병렬 운전 조건 꼭 기억을 해주시고, 54번입니다. 주파수 50Hz, 슬립 0.2인 경우에 회전자 속도가 600rpm, 속도가 600rpm일 때 삼상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NS는 P분의 120F에서 극수를 구하려면은 NS분의 120F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극수를 구하려면은 지금 주파수 50은 주어졌는데 동기 속도 NS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슬립과 회전 속도가 주어졌죠. 그러면 N은 NS의 1-S죠.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 1-S입니다. 그러면 NS는 1-S분의 N이 되고요. 여기에서 회전 속도 N이 600rpm이라 그랬고 슬립이 0.2라고 했으니까 750입니다. NS는 750. 따라서 대입을 합니다. 750분의 120 곱하기 50을 하면은 15에 120 하니까 8극이 돼요. 8극. 54번에는 답이 2번 8극. 55번. 유도기에서 뭐 정말 기본 공식 중에 하나죠. 동선은 SP2. 동선은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한 것이다. PC는 SP2. PC는 SP2. 예,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S는 P2분의 PC가 되죠. P2분의 PC. 55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56번 한번 볼게요. 15kW 삼상 유도 전동기 기계손 보세요. 15kW라고 하면 P0입니다. P0가 15kW. 기계손이 PM이에요. PM.
350W 와트입니다. 슬립이 3포. 3포일 때 동선 PC를 묻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보세요. PC 55분에 했었죠. PC는 SP2요. P2는 어떻게? P2는 2차 입력이니까 P2는 P0 플러스 PM 기계손 플러스 동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PC는요. 그럼 대입해 볼게요. PC는 슬립이 0.03이요. 3%가 0.03이고 P0는 15kW니까 15,000. 기계손은 350입니다. 플러스 구하려는 것이 PC니까요. PC.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기 있으신 분들은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풀면 되죠. 보세요. 얘만 빠르다 나와요. 0.03에 15,000 플러스 350. 얘만 빠져나오면 플러스 0.03 PC. 그러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PC에다 1PC에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0.03 PC죠. 그럼 얼마? 0.97 PC는 0.03 15,000 350. PC는 0.97분의 0.03 곱하기 15,000 플러스 350. 이렇게 계산하면 475가 나와요. 475. 약 475W가 된다. 동선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 57번 볼게요. 57번. 삼성 유도 전등에서 2차 측 저항이 2배라면 최대 토크는 함정으로 많이 나오죠. 최대 토크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적용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게 최대 토크입니다. 이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은 증가하지만 최대 토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58번. 다음 중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유도 전동기라고 하면은 단상과 삼상이 있죠. 단상에서 속도 제어법은 우리가 뭐 크게 자주 언급되지 않고요. 단상에서는 기동법, 반콘 분쇄, 반발, 콘덴서, 분상, 세이딩, 반콘 분쇄, 기동 토크가 많이 나오고요. 삼상에서는 농형과 권선형입니다. 그래서 농형에서 속도 제어법은 뭐가 있다? 극수 제어, 주파수 제어, 전압 제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권선형에서 속도 제어는 뭐가 있습니까? 2차 여자법, 2차 저항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58번 다음 중 유도 전동의 속도 제어법이라고 하면 단상과 삼상 모두 농형과 권선형 모두 고려가 되는데 2차 저항법은 권선형이고요. 2차 여자법도 권선형입니다. 주파수 제어법은 농형입니다. 그러면 없는 거,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없는 거 1차 저항법이 없죠. 1차 저항법이 없습니다. 답은 3번. 59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렬에서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얻는 효과는, 우리가 다이오드를 직렬로 쭉쭉쭉쭉 연결하면은 전압 강화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당 0.7V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고 하면 두 개를 쓰면 1.4V, 세 개를 쓰면 2.1V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높은 전압을 걸 수가 있고요. 반대로 병렬로 연결하면은 전류의 통로가 많아지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한 것은 전압을 늘릴 수가 있고 병렬로 연결하면은 큰 전류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얻는 효과는 다이오드의 허용, 전류를 증가시킨다가 되고요. 이렇게 맞아. 60번 볼게요. 60번. 반파 정류회로에서
직류전압 200V 얻는데 지금 여기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상이라면 언급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 뭐 다른 답도 없지만은요, 보기에서 선택하는 것이니까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면 단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상에서 1위는 출력 직류전압은 입력 전압의 0.45배다. 출력 직류전압은 입력 전압의 0.45배다. 그런데 보니까 직류전압 200V를 얻었습니다. 즉 ED가 200V요. 200V는 0.45 곱하기 입력 2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보안의 순장 변압기 내 전압강 무시하면은 정육이 내 전압강은 50V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0.45 곱하기 2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전압강은 50V를 뺀 것이, 여기에서 전압강 50V를 뺀 것이 200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요? 0.452는 얘가 넘어가니까 250이요. 따라서 2는 0.45분의 250 하니까 555V가 됩니다. 60번에는 답이 4번 555V입니다. 네, 전기기기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회로 이론 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